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쇼의 침대!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트루스라는 말이 있죠.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 나름의 세계관으로 그 정보를 재구성해 자신만의 진실을 따로 구축하는 시대.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가짜 뉴스가 그 첫 번째 징후였죠. 정보에서 맥락을 무시하고 단편적인 데이터를 편집해서 자기들만의 가짜 진실을 별도로 만드는 거죠.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과 함께 도래한 이 세계적인 트렌드는 그러나 가짜뉴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통 미디어의 뉴스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그 정합성을 따져서 그 뉴스를 보완, 반박, 때로 대체하는 사설 뉴스가 만들어지고 그 사설 뉴스가 공감대를 담보할 때는 다중과 만나 거대한 유통과 공유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사설 뉴스가 전통 미디어의 뉴스와 경합하는 시대가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검증할 능력과 의지 모두를 가진 시민들의 출현은 정치 환경과 미디어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권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정치인이 성공할 수 없듯이 자신의 독자층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따라잡을 수 없는 미디어도 오염받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혼란과 통증을 동반하죠. 이 성장통이 미디어와 독자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요새 진보 매체 순환 시대예요. 네. 저희가 그런 뉴스를 따로 다룰 생각이긴 한데 하여튼 순환 시대입니다. 네,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한미 양국이 다음 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우영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 단장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어제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일정과 포괄적 의제를 확정했는데요. 양국은 우선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과의 대화도 가능하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상회담 세부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미국 특사단이 오늘 오전 워싱턴으로 출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일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하나가 있고 이 뉴스에서 주목할 점은 이거네요.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과 대화도 가능하다. 이제 미국의 입장이 원래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랬지만 북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가 없다는 게 기본 기조였는데 이게 바뀐 거죠. 예. 그 여건이 뭔지는 이제 뭐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조건이 갖춰지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북핵을 포기하면에서 사실 큰 변화인데 뉴스가 이 대목을 잘 안 짚어주네요. 큰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쪽에 국가기밀 누설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백악관에서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미 러시아 대사에게 IS와 관련한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그때는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예요, 사실은. 네. 네,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어떤 은밀한 관계, 이 관계에 대한 뉴스가 끊이질 않았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리고 그 러시아의 관계를 수사하고 있던 FBI 국장을 해임한 다음 날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네, 실제 백악관에서요. 네, 네. 하필이면 다 러시아예요. 거기서 이제 기밀 정보 그러니까 동맹 국가도 공유하지 않는 기밀 정보를 러시아 대사에게 그 자리에서 대화 중에 줬다. 이게 이제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 미국 국민들 사이에 탄핵 찬성이 48%까지 올라갔다. 네. 그런 보도도 있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중계 방송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탄핵 전문 방송으로서. 이게 그 취임 초기에 여기 또 탄핵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농담처럼 얘기해 왔는데 점점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폭로가 되면요. 6월 말 정상회담까지도 계속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의 위기가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위기 혹은 찬스 둘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이제 그 내부 위기를 외부에서 돌파구를 찾는 게 고대로부터 정치가 항상 하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북한을 때리거나 정반대로 북한과 극적인 평화협정을 맺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비슷했거든요. 항상 비슷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기존의 외교문법을 따르지 않잖아요. 네, 얼마까지 전까지만 해도 인터뷰에서 스마트 쿠키 이런 표현을 김정은에게 썼습니다. 네, 그리고 뭐 김정은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일이다. 네, 용의가 있다라는 식의 네, 의사를 밝혔죠. 뭐 그런 표현도 했는데 특히 오바마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한 트럼프가 오바마조차 하지 못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북한과의 관계는 관계를 자기가 해결해서 역사에 남고 싶은 노벨 평화상 이런 거 받는 거죠.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정부에서 하나의 기회로 이쪽으로 드라이브해서 노벨 평화상 받으시죠. 네. 이 기회에 드라이브해서 굉장히 극적인 찬스가 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트럼프는 그럴 수 있는 이 미국의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이 뉴스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탄핵 과정에 들어가면 저희도 특파원을 통해서 네. 탄핵 전문 방송으로서 중계하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김진표 의원 임명했습니다. 인수위격 역할을 대신할 걸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1호로 업무 지시했던 일자리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요.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예, 새로운 인사죠. 예. 인수위가 없어서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자문위원을 만들었다. 예. 그런 뉴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임명을 했다는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예, 또 다른 인선 관련된 이슈도 어제 계속 화제가 됐습니다.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양 비서관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 전해철 의원과 함께 이른바 삼철로 불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채찍근으로 꼽혀왔었는데요. 양 전 비서관은 정권교체의 꿈이 달성돼서 여한이 없다면서 이젠 잊혀질 권리를 허락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건데요. 자신의 퇴진을 끝으로 패권이나 친문, 친노, 삼철과 같은 낡은 언어도 걷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양정철 전 비서관은 검색어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예.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정치권에서 언론계에서는 다 네, 여의도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인데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예. 예. 개인적으로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편인데 저는 항상 양정철 전 비서관을 비싼 허세라고 불렀어요. 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과는 센티미터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항상 공격받았잖아요. 이렇게 뭐 삼철이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떤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세죠. 그래서 제가 비싼 허세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제 왜 물러났냐 이렇게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친문 패권 프레임, 그 프레임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트라우마였어요. 2012년 대선 때도 불거졌던 네.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언론과 거의 모든 정치 세력에게 이 친문 패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있는 거는 있는 걸 보여줘서 증명할 수 있잖아요. 없는 거는 없다고 어떻게 증명하느냐. 없는데. 근데 이제 이 트라우마 때문에 없는 걸 없다고 증명하려고 굳이 스스로 떠나는 거죠. 예. 나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떠나는 거니까 이제 그 소리를 제발 그만하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없는 걸 없다고 입증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눈물을 보였다는 기사도 있던데. 네,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뜻을 밝혔고 눈물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그런 거죠.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10년 이상 고생했단 말이죠. 자기 시간과 자기 비용과 자기 노력으로.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씌워진 그 프레임을 자기가 대신 벗겨주려고 떠나는 거죠. 네, 앞서 이호철 전 비서관도 떠났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양정철 비서관을 인터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외국으로 간다라고 하던데요. 아직 안 갔어요? 네. 그런가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걸로. 자, 굳이,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인터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비공개 브리핑에서 청와대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하드웨어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기록물 이관 후 파기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지만요. 당연히 해줘야 할 인수인계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검찰, 경찰의 보안감찰 책임자를 불러서 문서 임의 파기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인수인계를 10페이지짜리 주고 넘어갔다는 건 이건 중소기업에 사실 특정 분야 담당자도 인수인계 할 때 10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삭제해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인수인계를 그렇게 안 했을 거면 삭제를 하지 말든가. 이렇게 되면은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됩니다, 정부가. 근데 기록을 살펴볼 수가 아무것도 없게 없으니까.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파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 같은데 이미 다 했죠. 지난 정부 동안 굉장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삭제했을 가능성도 충분한 있습니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다시 한번 삭제하지 않은 게 있나 하고 또 되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삭제하면. 다 삭제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궁금합니다. 뭘 삭제했을지 저는.
엄청난 양을 삭제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삭제한 게 뭔지를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안 삭제한 게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10페이지 남았다고 하니까. 네, 노무현 정부 때는 매뉴얼로 500개가 넘게, 백서도 70권 넘게 남겼다고 하는데 정말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양들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열정적인 시스템주의자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기록하려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을 거 싶은 것까지 아주 사소한 개인 일정도 다 기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모든 정권에 요구할 수는 없어도 이게 10페이지 남겨놓고 다 삭제한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수준이 아니라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관한 기록물들을 보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영장을 가지고 오거나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하고 떠난 직원에 대해서 그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떠났으니까 징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 알려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하고 갔다고. 어떻게 알려주죠, 이제? 이분들이. 다른 나라 가서 정보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부당하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건 최소한의 임무도 안 했다는 거는 다 공감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마치 정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 파괴됐다. 다음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원내대표 선거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됐는데 맞승부 펼쳤던 홍영표 의원과는 7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7표 차이로 떨어졌던 분인데 7표 차이로 당선됐네요. 네. 자, 지금 민주당도 원내대표를 뽑았고 어제 같은 날 국민의당도 원내대표를 선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호남의 사선 김동철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올라가서요. 당선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김동철 의원 선출되는 걸 보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가 쉽지는 않겠다. 이분이 좀 강경파라고 분류될 수 있죠. 네, 어제 일성도 그랬습니다. 협조할 건 협조하겠지만 안 될 일을 할 때는 국민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막아낼 거다. 이렇게 일성을 밝혔거든요. 굳이 분류하자면 강경 보수파 정도. 지금 이제 당이 좀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강경하고, 자기 진지를 잘 지키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이렇게 되면, 협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원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바른정당에서도 1박 2일 연찬회 끝에 자강론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대당이요? 네, 국민의당과의 이야기인 거죠. 바른정당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 수요일 이현우에 나온 날이라서 연찬회 했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1박 2일 연찬회 하고 거기서 뜻을 모은 겁니다. 제가 잠시 후에 물어보겠지만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는 갑자기 일본을 출국했다 연찬회 후에 뭔가 이렇게 말이 잘 안 됐나 봐요 뜻대로. 김무성 전 대표를 제가 꼭 인터뷰하고 싶은데 바른정당의 지도부는 인터뷰가 잘 안 돼요.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전 후보나. 방송을 들으시면 좀 나와주십시오. 궁금합니다. 말 좀 하고 살자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 3층 객실에서 미수습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어제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지난 14일에 뼈 3점이 발견됐고요. 또 24점이 추가로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아직 DNA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누구인지는 추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나온 것만으로 따지면은 한 서너 명 가까운 희생자들의 유골이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이 세월호는 아마 한 3년여간 여러 가지가 지체됐는데 그 기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아주 오랜 시간 재조사되고 어떤 부분은 재수사되고 또 어떤 부분은
재조명되고 그래서 이 사건의 그 실체적 진실 혹은 전체적인 입체적인 조망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정부에서 노력해 갈 거라고 봐요. 예. 그건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자꾸 문자로 아침마다 김어준 생각 작가가 써준 거 아니냐고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쓴다니까요. 아침에 여기 도착하면 제가 쓴다니까요. 네, 아침마다 급히 쓰는 모습을 늘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아침에 오늘 그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작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가들을 모독하지 마라. 작가들이 그렇게 못 쓸 줄 아느냐 이렇게. 아침마다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몇 번 중간중간 얘기했는데도 아니라니까요. 저희 작가도 싫어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이제 조금 나라 걱정할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당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13분 덕분에. 네, 이혜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13분인가요? 최종적으로 12분 아닌가요? 아, 12이었나 13이었나 좀 헷갈리네요. 처음에는 14시였다가 정운천 돌아오고 황영철 돌아오고 12이죠.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저기 유승민 후보가 네. 마지막 토론회 때 제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12척의 배가 바로 이 12척의 배 아니었나. 비밀로에 보낸. 반어법이네요. 네. 그런 역할을 했죠. 12분이. 오히려 당에 도움이 됐습니다. 결속을 강화시키고. 그걸 그죠?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 안 했죠, 물론. 네. 그분들은 그분들의 살 길을 갔는데 본의 아니게 도움이 됐습니다. 본인들은 위기가 되고 내일 이제 김성태 의원 나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저희가 기대가 만발입니다. 2주간 못 나오셨다가 이번에 못 나오셨어요? 네, 거기 가서 해피하신지 꼭 물어봐 주십시오. 그 정도로 묻고 그치지 않죠. 네. 뭐 철새 얘기도 나올 것이고 저희 음악도 따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어떤 음악이요? 설계? 내일 들어보세요. 김성태 의원만을 위한 특별 코너도 마련하고 저희가 약 올리려고. 그렇긴 한데 이 12분이 처음에는 큰 피해일 것만 같았는데 그죠? 그 순간에는 네, 그랬죠. 다들 당황하고 그래서 뭐 저희가 열심히 물밑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말리려고 아니래옵니다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없어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제가 오죽하면 밤 2시까지 감자탕 집에서 그분들 붙들고 앉아있고 그랬겠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유, 그럼 되겠냐. 같이 가야지. 우리 창당 때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가 또 혼나기도 하고.
창당대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중에 어떤 분이 창당이 우리가 보수개혁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랬더니 창당? 나는 반기문 옹립해가지고 대통령 만들려고 나왔는데 그러시는 바람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본인들 입으로도 나왔군요. 사설. 공식 회의에서도 그 얘기는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반기문 만들려고 나오신 분들과 제가 같이 창당을 했구나. 그러니까 탈당한 목적들이 조금씩 달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은 그때 당시에 전혀 입 밖에 낸 적이 없어서 그때는 제가 관심 미륵법으로 보질 못해가지고 몰랐어요. 그분 마음대로. 관심법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표방하는 얘기, 보수 개혁을 하려고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 공식 선언문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속내는 또 다른 게 있으셨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을 당시 마지막까지 당에 남아 있겠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을 끄집어냈잖아요. 거의 협박해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새누리당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새누리당을 개혁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안 나오겠다는 사람을 거의 협박해서 끄집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끄집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옹립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도 자체적인 세와 자체적인 주자가 있어야 하니까 액세서리로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불쏘시개죠, 불쏘시개. 네. 페이스메이커. 네. 그러다가 반기문 총장이 이제 스스로 넘어지자 그때는 갈 걸 몰라 하며 삼자연대나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빅텐트니. 네. 그 이유가 이제 애초에 유승민 후보에게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이제 그분들의 속마음이 드러났는데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밀 생각은 제로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없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도 낮고 하니까 그 핑계 겸하여 결국은 당을 떠나게 됐다. 근데 현실적인 고충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있긴 있죠. 근데 인생 살면서 어려운 때마다 그렇게 신발 바꿔 신으면 도대체 평생 몇 번을 신발을 바꿔 신겠어요. 근데 자기 하부 조직이 이렇게 흩어지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는 안 그런가요? 남아있는 사람들 지역은 더한 지역들도 많아요. 하지만 가치라는 게, 그리고 정치라는 걸 하면서 자기 밥그릇 때문에 정치하는 거를 좀 우린 지향하고 싶은 거잖아요. 밥그릇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근데 제일 더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해서는 안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가치를 중시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생각인데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달랐던 거죠. 돌아간 분들 물론 내일 이제 김성태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돌아간 분들이 거기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중에 어떤 분을 얼마 전에 뵀는데 우연히 행사장에서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어떠세요? 해피하세요? 제가 이랬더니 죽겠습니다. 트루스라는 말이 있죠.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 나름의 세계관으로 그 정보를 재구성해 자신만의 진실을 따로 구축하는 시대. 그런 정도 의미입니다. 가짜 뉴스가 그 첫 번째 징후였죠. 정보에서 맥락을 무시하고 단편적인 데이터를 편집해서 자기들만의 가짜 진실을 별도로 만드는 거죠.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과 함께 도래한 이 세계적인 트렌드는 그러나 가짜 뉴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통 미디어의 뉴스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그 정합성을 따져서 그 뉴스를 보완, 반박, 때로 대체하는 사설 뉴스가 만들어지고 그 사설 뉴스가 공감대를 담보할 때는 다중과 만나 거대한 유통과 공유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사설 뉴스가 전통 미디어의 뉴스와 경합하는 시대가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검증할 능력과 의지 모두를 가진 시민들의 출현은 정치 환경과 미디어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권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정치인이 성공할 수 없듯이 자신의 독자층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따라잡을 수 없는 미디어도 오염받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혼란과 통증을 동반하죠. 이 성장통이 미디어와 독자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김어준 해설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요새 진보 매체 순환 시대예요. 네. 저희가 그런 뉴스를 따로 다룰 생각이긴 한데 하여튼 순환 시대입니다. 네,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한미 양국이 다음 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우영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 단장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어제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일정과 포괄적 의제를 확정했는데요. 양국은 우선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과의 대화도 가능하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상회담 세부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미국 특사단이 오늘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북한을 때리거나 정반대로 북한과 극적인 평화협정을 맺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비슷했거든요. 항상 비슷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기존의 외교 문법을 따르지 않잖아요. 네, 얼마까지 전까지만 해도 인터뷰에서 스마트 쿠키 이런 표현을 김정은에게 썼습니다. 네, 그리고 뭐 김정은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일이다. 네, 용의가 있다라는 식의 의사를 밝혔죠. 뭐 그런 표현도 했는데 특히 오바마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한 트럼프가 오바마조차 하지 못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북한과의 관계는 관계를 자기가 해결해서 역사에 남고 싶은 노벨 평화상 이런 거 받는 거죠.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정부에서 하나의 기회로 이쪽으로 드라이브해서 노벨 평화상 받으시죠. 네. 이 기회에 드라이브해서 굉장히 극적인 찬스가 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트럼프는 그럴 수 있는 이 미국의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이 뉴스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탄핵 과정에 들어가면 저희도 특파원을 통해서 네. 탄핵 정보 방송으로서 중계하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김진표 의원 임명했습니다. 인수위격 역할을 대신할 걸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1호로 업무 지시했던 일자리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요.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네, 새로운 인사죠. 네. 인수위가 없어서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자문위원을 만들었다. 네. 그런 뉴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임명을 했다는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예, 또 다른 인선 관련된 이슈도 어제 계속 화제가 됐습니다.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양 비서관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 전해철 의원과 함께 이른바 삼철로 불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채찍근으로 꼽혀왔었는데요. 양 전 비서관은 정권교체의 꿈이 달성돼서 여한이 없다면서 이젠 잊혀질 권리를 허락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건데요. 자신의 퇴진을 끝으로 패권이나 친문, 친노, 삼철과 같은 낡은 언어도 걷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양정철 전 비서관은 검색어 전 워싱턴으로 출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일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하나가 있고 이 뉴스에서 주목할 점은 이거네요.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과 대화도 가능하다. 이제 미국의 입장이 원래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랬지만 북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가 없다는 게 기본 기조였는데 이게 바뀐 거죠. 예. 그 여건이 뭔지는 이제 뭐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조건이 갖춰지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북핵을 포기하면 해서 사실 큰 변화인데 뉴스가 이 대목을 잘 안 짚어주네요. 큰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쪽에 국가기밀 누설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백악관에서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미 러시아 대사에게
IS와 관련한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그때는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예요, 사실은. 네. 네.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어떤 은밀한 관계, 이 관계에 대한 뉴스가 끊이질 않았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리고 그 러시아의 관계를 수사하고 있던 FBI 국장을 해임한 다음 날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네, 실제 백악관에서요. 네, 하필이면 다 러시아예요. 거기서 이제 기밀 정보 그러니까 동맹국가도 공유하지 않는 기밀 정보를 러시아 대사에게 그 자리에서 대화 중에 줬다. 이게 이제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 미국 국민들 사이에 탄핵 찬성이 48%까지 올라갔다. 네. 그런 보도도 있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중계방송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탄핵 전문 방송으로서. 이게 그 취임 초기에 여기 또 탄핵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농담처럼 얘기해 왔는데 점점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폭로가 되면요. 6월 말 정상회담까지도 계속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의 위기가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위기 혹은 찬스 둘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이제 그 내부 위기를 외부에서 돌파구를 찾는 게 고대로부터 정치가 항상 하던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예.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죠. 예. 근데 정치권에서 언론계에서는 다 네, 여의도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인데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예. 예. 개인적으로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편인데 저는 항상 양정철 전 비서관을 비싼 허세라고 불렀어요. 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과는 센티미터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항상 공격받았잖아요. 이렇게 뭐 삼철이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떤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세죠. 그래서 제가 비싼 허세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제 왜 물러났냐 이렇게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친문 패권 프레임 그 프레임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트라우마였어요. 2012년 대선 때도 불거졌던 네.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언론과 거의 모든 정치 세력에게 이 친문 패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있는 거는 있는 걸 보여줘서 증명할 수 있잖아요. 없는 거는 없다고 어떻게 증명하느냐. 없는데. 근데 이제 이 트라우마 때문에 없는 걸 없다고 증명하려고 굳이 스스로 떠나는 거죠. 예. 나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떠나는 거니까 이제 그 소리를 제발 그만하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없는 걸 없다고 입증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눈물을 보였다는 기사도 있던데. 네,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뜻을 밝혔고 눈물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그런 거죠.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10년 이상 고생했단 말이죠. 자기 시간과 자기 비용과 자기 노력으로.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씌워진 그 프레임을 자기가 대신 벗겨주려고 떠나는 거죠. 네, 앞서 이호철 전 비서관도 떠났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양정철 비서관을 인터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외국으로 간다라고 하던데요. 아직 안 갔어요? 네. 그런가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걸로. 자, 굳이,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인터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비공개 브리핑에서 청와대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하드웨어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기록물 이관 후 파기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지만요. 당연히 해줘야 할 인수인계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검찰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앤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앤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앤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앤이지 또는 검색창에 쇼앤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